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나흘 앞둔 여의도정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치판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의 탄핵 동참에 이어 친박계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친박계 지도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당론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지난 이제 6차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그 민심에 대해서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12월 1일 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4월 퇴진, 6월 대선에 대해서 청와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는 이제 원내 대표와 상의해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원총회 전에 청와대에서의 입장 표명을 먼저 선행이 대의지된다라는 그런 최고위원회 결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도부 탄핵안 표결 여부도 결정이 아직 없어요.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 지난주 촛불 민심 무겁게 받아들인다. 4월 퇴진, 6월 대선에 대해 청와대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님,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이제 사실상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 폐기 수순 들어간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4월 퇴진 6월 대선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 대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탄핵으로 가더라도 4월에서 6월까지는 걸린다라는 그러한 그 관점하고 그다음에 과도기를 좀 안정적으로 전국을 좀 이행하자라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그 민심은 당장 하야라거든요. 당장. 즉각하라. 심지어는 이제 구속하라라는 구호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비박이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민심의 호랑이 등에 그냥 얼른 탔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데 이제 탄핵 절차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그때 이제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황교안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개각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민심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바로 그 후에 국정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난 주말에 230만이 넘는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촛불 시위에 그냥 올라타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정도까지만 나오고 아무 소리들도 안 하는 금배지들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 이제 촛불 민심에 비박계도 이어 친박계도 좀 이렇게 떠밀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장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친박계가 촛불 민심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촛불 민심은 뭡니까?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나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지금 탄핵 절차를 밟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금 친박 지도부가 내놓은 안은 그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지난주에 벌써 당론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국민의 요구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요구를 지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이 그대로 놔두면 9일 날 그 지금 이제 그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11월 29일 3차 담화를 통해서 이 2일 날 지금 그 탄핵을 표결하라는 걸 일단 제지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청와대나 친박 지도부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친박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정해진 안을 청와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4차 담화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퇴진의 시점을 4월이 아니라 2월 그리고 대선도 6월이 아니라 4월로 당기면서 그걸 딱 던질 경우에 또 비박계들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허원재 정무수석이 오늘 기관 보고에서 박 대통령 당론을 수용한 거다. 사실상 내년 4월 퇴진 의미다. 이런 그러니까 그 4월 퇴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빨리 퇴진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금 탄핵 쪽으로 지금 다시 해군했던 비박계 입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청와대가 지금 이제 탄핵을 그대로
할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뭔가 나머지 수를 하나 마지막에 던져야 되는데 그 수를 던지기 위한 하나의 자락을 깔기 위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4월 6일이라는 걸 제시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당기겠습니다. 당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정치적인 포석을 깔기 위한 자락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금 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퇴진 상황이거든요. 시기를 좀 앞당기면은 민심 비박계 의원들이 조금 동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실적으로 특검이 90일 플러스 30일이기 때문에 2월 전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박에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또 조율이 된 건가라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는데 설사 그거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기 때문에 오히려 민심에 그렇게 진정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2월에 퇴진할 거면 지금 퇴진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위를 하지만 구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하고 원색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상당히 엄중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친박 지도부에서 또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거든요.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의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문재인 전 대표가 명예로운 퇴진까지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이 이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대선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 맞는데 지금 그 국민의 감성은 친박에서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신뢰부터 접고 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차라리 질서 있는 퇴진을 안 하느니만도 말을 안 하느니만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 3차 담화 때 국회 합의 하에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합의가 되지 않고 탄핵으로 가면 그거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 탄핵이 되면 당장 물러나는 걸로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요. 근데 탄핵의 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최장 180일 있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국회의 어떤 도리가 아닌가. 사실은 새누리당의 소위 이제 비박계가 비주류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거기에 이선 후퇴와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 얘기는 쏙 빼놓는 바람에 더 많은 오해만 양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국회와 국민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된다. 지금 국민들 입장은 제가 볼 때 그냥 탄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즉각 하야인데 과연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 그래서 저 촛불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그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그렇다 걱정됩니다.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특별히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죠.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 한 두 달 당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청와대의 최선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의 요구의 그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즉각적인 퇴진이 아니고는 어떠한 방안을 내놔도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즉각 퇴진을 지금 안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탄핵이 그 시간이 제각제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저지해 보려는 하나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는 이제 책정을 해서 안을 던질 겁니다만은 그건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에 다시 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측면에서 근데 제가 청와대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 여론에 매맞을 각오로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즉각적인 퇴진, 예를 든다면 무슨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않은 체제에서 뭔가 어떤 독재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면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법을 유린하고 비선 실세와 농단한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법 시스템에 의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 처벌
처벌하고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교정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제를 잘 갖추고 있는데 지금 즉각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러니까는 당장 내려오라는 것이 과연 이 시스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만든다면 과연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왜 필요한 것이며 법 체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단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문제 제기를 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제도에 의해서 탄핵 좋습니다. 그럼 탄핵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야 하야하든지. 되는데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지금 아직까지 하야할 생각이 없다 한다면 법 체제에서 맞는 것은 탄핵 절차가 맞는 것이지 마치 또 이렇게 끌어내리는 듯한 그러한 어떤 그 전례를 남기는 것이 과연 우리 옳은 민주주의의 것이냐? 공고화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이 지금 이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의지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걸 제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그래서 야3당이 지금 주도가 돼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탄핵을 발의한 거 아닙니까? 소추안을 발의한 건데 그래서 지금 아마 9일까지 아마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그것이 만약에 진짜 만에 민심에 지금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게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제 국회의 법적 절차,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금 나름대로 다 지금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화적인 시위, 민주적인 시위로 계속적인 그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너무 앞서서 그렇게 우리 정 의원님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은 조금 그 국민들의 그 높은 이 민주의식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근데 말씀이 아니신가 일각에서는요.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로 가고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죠. 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지금 이제 왜 최재경 수석의 사표를 보류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법률적인 여러 가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제 최재경 수석의 사의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나름대로 법적 권리는 갖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탄핵 기간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직무만 그 정지가 되는 것이지 그 탄핵이 지금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직위는 그대로 갖고 있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 충분히 존중을 고려해 해야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아마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은 또 즉각적인 퇴진을 강하게 또 요구할 겁니다. 정 의원님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 그 오해가 그 야기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해서 이미 얼마든지 그 경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그 국회에 의해서 소위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을 때 그러면 황교안 체제는 그게 6개월이 되든 아니면은 뭐 이제 최장 6개월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은 수용하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네.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의 그 아수라와 같은 정치 상황,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것 같지만 한 달하고 반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6개월 동안 최장 황교안 체제로 해서 지금도 식물정부 상태인데 그리고 국가적인 현안이 많은데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그 특성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이 중지된다 하여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의심을 하지 않으실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예. 성숙한 시민 아니, 의식에 그러면 대해서는 저도 그렇다 확신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방안, 예를 들어서 즉각 하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퇴진,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보시나요? 만약에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실 의사가 있다면 그냥 60일 내에 하는 게 대선으로 좋고. 들어가면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헌법적 절차고. 그리고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재의 심리를 최장 18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 그 사이에 4월 퇴진, 6월 대선 얘기가 나왔느냐. 여야의 정치 원로 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어려운 상황, 대한민국 지금 현대 정치사의 초유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길이
해야지 대통령이 4월쯤 퇴진하고 6월쯤 대선하고 그 사이에 대통령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 문제를 이 내각을 아우를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를 뽑아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여야를 망라한 그 국가 원로들의 말씀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차 담화 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내려놓겠다고만 하시고 모든 것을 국회에 일임하셨는데 그럼 국회라도 좀 역량이 있어가지고 이선 후퇴하라고 합의를 보고 국회 안에서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를 뽑았으면 좋은데 우리 국회가 그런 정도의 역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저도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지지난주 일요일 날 이 지금 여야의 국가 원로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4월 6일이라는 이야기를 예. 아마 했습니다. 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11월 29일 날 3차 담화에서 대통령께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면서 소위 말해서 4월 6일이라는 그 타임테이블을 아마 그때 무엇을 박았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자체를 마치 자신이 정치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모든 공을 국회에게 넘기는 식으로 모양새를 취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여야가 합의가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어차피 또 질질 끌 거야.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던졌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 3차 담화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께서 3차 담화문에서 자신의 그 진퇴 시한을 분명히 아마 퇴진 시한을 분명히 못 박았다고 한다면 아마 또 조금 더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이 모든 사태를 지금 야기한 당사자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신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전국이 꼬이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입장이나 어떤 대책, 수습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사실 이제 탄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비박계 의원 또 일부 친박계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들의 과연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어제 황영철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격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보실까요? 비상시국회의는 여야 합의가 없다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일단 회의에 오신 분은 26분이고요. 다 동참하시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탄핵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박계의 황영철 의원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또 이거 번복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번복하게 되면 그 한국 정치에 있어서 상당 기간 동안 이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치인의 신뢰가 한 번에 추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은 그냥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가겠다까지만 얘기를 했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이제 신뢰가 떨어져서 대통령의 발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여야 합의하에 법 절차에 따라서 그랬는데 합의가 안 되면 법 절차가 탄핵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저 황 의원이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비밀 투표인데 네. 만에 하나라도 부결되면은 지금 아주 온팡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정말 혹시 누가 압니까? 저는 이제 가정법인데 야당에서 누군가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야당에서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가정법적으로 이게 지금 이 전광판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가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너무 단언하는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탄핵이든 퇴진이든 명예퇴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과 명예퇴진은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로들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퇴진 자체는 명예롭지 않은 거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명예퇴진하고 또 뭡니까 이 탄핵하고는 어떻게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이냐 아니면 어원 면적이냐는 차이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보다는 스스로 본인이 의해서 나가는 모양새가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또 사실 그 직장에서 떠난 사람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비박계들이 과연 흔들릴 것이냐. 네.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박계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영남에 상당히 지역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 뭐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지금 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약간 지금 이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 쓸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제안을 했을 경우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지만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난 3차 담화 이후에 두 사람의 생각이 약간 달랐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금 대통령 퇴진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탄핵할 수 없지 이래 이야기하고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뭐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타결이 안 되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제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이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접점을 찾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6선 동안 하면서 정치적 흐름을 읽어내는 수는 정말 탁월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2012년도 본인이 그 공천이 탈락했잖아요. 그때 당을 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지금 총선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불출마했죠. 30분 전에 불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죠. 본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좌파 정권의 탄생을 내가 앉아서 볼 수는 없다. 내가 그걸 견인해내는 꼴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여당 대표를 됐고 또 뭡니까? 대선 반열까지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국면에서 아마 이 지난 토요일 밤 네. 촛불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국민의 반응을 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심을 잡아주실 것 같고 또 한 분은 지금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작년에 국회법 사태에 의해서 찍혀나갈 때 찍어내기 위해서 밀려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권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대통령 보고 퇴진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현재 그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 헌법 1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탄핵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자신의 지금 그 입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비박이 해고나는데 네.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아마 이번 9일까지 그 두 계속적으로 분이 역할을 하면 탄핵은 가결적으로 상당히 기울는 거 무게추가 아니냐. 기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봅니다. 저는 꼭 그 두 분이 역할을 해서 가결적으로 간다기보다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민심 아닙니까? 아까 이제 그 민심과 관련해서 민심의 생각과 탄핵의 법적인 그런 어떤 절차의 문제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 호랑이 등에 안 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얼미터 상으로 지금 두 자릿수로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지만 원래 갤럽은 5%, 4% 그랬고 리얼미터가 9점 몇 프로, 뭐 10점 몇 프로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비박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지만 그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자기를 던지면서까지 어떤 보수 내지는 지금 이 상황의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기에는 힘이 좀 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박이 좀 더 선명성을 보이려면은 지금 또 친박 지도부 얘기가 또 다르고 비박과 친박 간에 또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부터 빨리 깨트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물의 그 밥소리 듣는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9일까지 나흘이 남았는데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권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법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탄핵 가결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만약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부결됩니다. 9일날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도 50대 50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때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때는 정치권의 정치력도 사라집니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큰 희생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9일날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부결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때 232만의 촛불 민심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루비콘강을 우리는 건넜고 탄핵의 외길만 남았습니다. 4월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탄핵은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로써 160일 동안 수행했던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놓습니다.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로서 우선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부결될 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그땐 정치권의 정치력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이제 만약에 부결될 경우 촛불 민심이 여의도로 향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배지를 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코너로 몰리겠죠. 이제 비박 때문에 부결됐다라는 소리를 듣기가 지금 쉬울 상황이기 때문에 비박들도 그걸 의식해서 표결에 참여하겠다, 의결 정적수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만에 하나라도 부결된다면 야당은 또 무능한 야당으로 남겠죠.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제 이 표결 그래서 통과를 위해서 여론몰이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의회 시스템이라면 여론몰이 이전에 새누리당 비박계를 한 사람 한 사람 공략하면서 이러이러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 탄핵을 합시다라는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매우 조심스러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30%였거든요. 콘크리트. 근데 지금 아무리 많아야 10%밖에 안 되고 20%는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의 지지표를 보면은 딱히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이재명 시장을 빼고는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부결이 돼서 혼란이 오고 또 대통령이 뭔가 담화를 그 과정에서 발표해가지고 뭐 4월 퇴진 얘기도 하고 이선 후퇴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은 친박만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돌출적인 그런 네. 행태를 보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보수 뭐 진보 또는 좌우로 나뉘어서 지금 분열된 것이 아닌데 그 상황이 진영 논리로 가가지고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까 봐 저는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원직 사퇴 스스로는 뺏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지금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는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까지 뭐 의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몰고 가지는 않을 거라서 뭐 탄핵 가결을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만은 만에 하나 진짜 네. 지금 탄핵안이 불발됐을 경우에는 뭐 의원직 사퇴라는 목소리가 아마 경향 각지에서 막 터져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뭐 정치적으로 보면 뭐 지금 이제 정파적으로 어느 유불리를 따지기가 참 곤란할 정도로 저는 총체적으로 전국이 상당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국민들은 지금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놨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국회도 이제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직접적인 실력 행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진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며칠 안 됩니다만은 진짜 지금 그 여야가 조금 슬기롭게 예.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마 마음의 각오를 새로 다지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력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셨는데 사실 이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국 새누리당 분당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흐르고 있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작에 분당이 되거나 해체가 되고선 다시 재형성하고 다시 재건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도 바깥에서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히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그렇고 그전에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비박계 물론 개파라고 할 수 없는 조직이긴 하지만 그 개혁적이고 뭔가 혁신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도 지금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지금 차 박사님 그 걱정하시듯이 국민들이 직접 실력 행사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성숙한 이 시민 어떤 촛불 행진으로 우리가 그 상당히 맹위를 떨쳤는데 직접적 실력 행사와 그 성숙한 국민의 시위 문화는 저는 이거는 그 등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면 국회 기성 제도권 정치가 이거를 좀 수용을 하고 포용을 해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회의 무능인데 그 국회가 그 적어도 이제 어쨌든 탄핵 표결까지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는 대충 이제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거를 제도권 안에 흡수해서 그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그쪽으로 나가는 게 옳은 그게 얘기다.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새누리당 합니다.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분당 가능성은 거의 뭐 99%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그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다면 저는 분당을 넘어서 아마 새누리당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일단 직무정지가 되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몰락하는 이제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공동 운명체에 있던 친박 강성 지도부가 버틸 여력도 명분도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분당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지금 보수의 주체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강한 원심력을 키우면 결국 새누리당이라는 당 간판이 완전히 내리면서 그 힘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새로운 보수 예. 세력의 결집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탄핵 국면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전열 재정비를 통해서 뭔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숙명적인 상황이 맞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네. 어떤 식으로 한골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권 재창출. 사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정 의원님, 아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이제 문재인 대세론 이게 좀 꺾이는 추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의 어떤 그 이제 대선에서의 어떤 경쟁의 그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늠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그 어찌됐든 간에 요번 탄핵 국면에서 그 뭐 그것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매우 그러니까는 단순 명쾌하면서 이른바 사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사를 보면 굉장히 스토리 있는 정치인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대중으로부터 많은 그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막말이라든지 또는 본인 스스로도 우아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정치가 주는 그 효과라든지 그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그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물론 요새 세계가 그런 추세예요.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그렇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이념적으로 상당히 갈려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어떤 그 막말의 어떤 그 정치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호소력 짙은 정치의 한 측면일 수 있지만 사회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그런 걸 깨야 될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야권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조직력을 빨아들일 수 있을 건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그런데 저 이재명 그 시장의 그 표가 과연 지금 침묵하고 있는 보수층의 표까지 견인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장성이 의심된다 이런 분석이신데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난세에 원래 영웅이 난다고. 그 난세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현상이 유지가 되지 않고 현상이 흔들리면서 타파되면서 그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생긴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아마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민심을 제대로 딱 읽어서 그걸 제일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다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돋보이는 활약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박수를 크게 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국민이 좀 지나고 나면 예를 들면 이제 여야가 나름대로 진영 간의 대결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중도표를 누가 갖고 갈 것인가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이재명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아주 그 앞서가는 그런 튀는 발언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또 이 좀 이 행동들 아주 조금 과격해 보이는 듯한 행동들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중도표들이 과연 반응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야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야권 내 경선이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이재명 시장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 대세도 그 대세 상승도 어느 정도 꺾일 수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시장 다크호스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사실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이후 조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했는데 차 교수님 어떤 의미로 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국 아닙니까? 그 본인이 또 오랫동안 몸담았던 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국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하고 그 인터뷰 때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헌법에 따라서 국정이 좀 빨리 그 회복됐으면 수습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이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아직도 그러면 지금 대선에 대한 꿈을 그대로 갖고 가실지 네. 조차도 저는 약간 조금 미지수라는 쪽에 좀 입장을 쓰고 싶은데요. 아마 그런 것도 극복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파랑 누구랑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느 쪽, 어느 지형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설 수 있을까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동안의 어떤 궤적을 보면 중도 우파 내지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이념적 고리 속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고리 속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또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갖고선 그분들과의 어떤 그 선의의 경쟁 하에서 어떤 그 투철한 국가관이라든지 또는 그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의 역량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국민의 어떤 그 감성 속에서는 난세의 영웅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연세도 좀 있으시고 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그 다이나믹하면서 그런 네. 어떤 그 대한민국 다수를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주변의 많은 도움이라든지 본인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기 대선에 들어갈 경우에 사실 이제 국민들의 이제 검증을 할 시간이 좀 그만큼 짧아진다는 얘기인데 반기문 사무총장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반기문에 대한 신비감이 있지 않습니까? 스펙 좋고 또 국제 무대에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해봤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안보라든지 남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경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검증 기간이 짧은 게 신비감 속에서 빨리 뭔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비록 한반도의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대권은 하늘이 결정해 준다라는 법칙에서 별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을 갖고 있어서 아직도 본인의 그 지금 이제 대선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네. 소위 말하는 기름장어라는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유부단하고 뭔가 지금 판단을 그 제대로 결정적인 순간에서 과연 예. 제대로 판단을 내릴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갖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전 특검보 4명을 임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을 향한 탄핵 또 국정조사 여러 사면 초과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